어린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5입니다. 제15장. 먼저 제목을 보니까 What is a geographer? 무엇입니까? 지리학자는 이런 제목이 붙었네요. 이 지리학자는 이 챕터 15에서는 여섯 번째 행성에서는 지리학자, 학자들의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학문, 학자,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미리 좀 짐작을 하시고 The sixth planet was 10 times larger than the last one. 여섯 번째 행성은 뭐뭐이었습니다. 10 times, 10번, 10회, 10배 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뒤에 문맥을 통해서 10배인지 10번인지가 되겠네요. larger than 한 거 보니까 10배나 더 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last one 마지막 행성보다 10배나 더 컸다 이거죠. 다섯 번째 행성은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 하나를 켰다 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구란 72억이 먹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작다는 그런 메타포가 되겠습니다. It was inhabited by an old gentleman 했는데 그것은 여기 여섯 번째 행성을 받는 대명사지요. 살고 있었다. 수동태네요. 수동태는 by가 뒤에 나오기가 쉽지요. 뭐뭐에 의해서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An old gentleman, 노신사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by 전치사 이 목적어가 마치 주어인 것처럼 하고 여기 it가 진짜 주어인데 그 행성에는 부사구처럼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 주어는 부사구 형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젠틀맨 선행사를 받는 후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후는 노신사를 의미한다 이거죠. 노신사가 책을 썼네요. voluminous books, 두꺼운 책을 썼네요. 학자의 전형적인 표현이네요. 책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엄청 두꺼운 책을 썼네요. look, 여기 보세요. Here is an explorer. 이 노신사 학자가 지리학자가 어린 왕자를 보고 여기에 탐험가 한 사람이 왔네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He exclaimed to himself. 그 자신에게 소리 질렀네요. 왜?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요. When he saw the little prince coming, 그는 보았다. 뭘 보았느냐? 어린 왕자를 봤다. 어린 왕자가 어떻게 오는 걸? coming, 오고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목적어, coming이 목적 보네요. The little prince sat down on the table. 어린 왕자가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앉았다. 그리고 panted, 헐떡였다. 숨을 헐떡였다 이거예요. 어리를 약간 그랬다는 거 조금. He had already traveled. 그는 이미 벌써 had traveled, 과거 완료네요. 그가 이미 여행을 했다. 얼마만큼 여행을 했느냐? So much, 너무 많이, and so far, 너무 멀리, 먼 곳을 이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푸트노트를 봅니다. What is a geographer? 지리학자는 뭐해요? 무엇인가요? 뭐하는 학자인가요? It was inhabited by an old gentleman. 그 행성은 노신사,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네요.
학문, 학자가 이번 챕터의 주제인데, 학자는 모름지기 개념을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념, 생각을 정리해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학문적 개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단순화하고 관념화하고 추상화하고 일반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분모를 자꾸 단순화시키고 추상화하고 일반화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명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명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러한 학문적 단순화, 관념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한 일반 그 명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다 자신의 주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고유한 생의 의미를 잃게 하는 그런 폭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지리학자는 노신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성 중심의 낡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지정의의 새로운 전인격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 왕자의 문학적 혹은 철학적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문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면은 지에 치우쳐져 있다 이거예요. 정의나 의지는 잘 다루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생과 세계의 전면을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생테쥐페리는 지정의 소위 의미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정의의 통전적 전인격적인 그러한 철학이라고 할까 문학 정신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트노트 He had already traveled so much and so far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여러 번 너무 멀리 여행을 해봤다 이거예요. 1억 6천만 명이나 사서 읽었다는 어린 왕자 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마음의 먼 여행을 한다면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그 행복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조금씩 깊이 읽고 그런 다음에 다방면에 고전 100여 권 정도를 도전해서 여러분이 읽는다면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경의와 희열에 젖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린 왕자의 문학정신, 철학정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어린 왕자 이 고전을 정말로 밑바닥 깊이까지 맛보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그 고전 100여 권 정도를 여러분 생애에 도전해서 깊이 있게 읽는다 하면은 제가 여기 표현한 단 한 번뿐이고 단 하나뿐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 어디에서 왔어요? 오는가요? The old gentleman said to him. 노신사는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물어봤군요.
What is that big book? 이건 어린 왕자가 물어봤네요. 저렇게 큰 책은 무슨 책이에요? 뭐예요?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직업을 물어봤네. What are you doing?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도 되고 직업이 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I am a geographer. 나는 지리학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What is a geographer? 그 지리학자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네요. Asked the little prince가 질문했네.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a geographer is a scholar. 지리학자는 스칼라 학자예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것은 앞을 꾸며주지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 시간 다 걸리니까 직독직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who가 바로 스칼라라고 하고 이 know의 동사의 주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학자는 안다. 뭘 알아요? 로케이션, 위치를 안다. 물건이 놓여있는 장소, 위치, 로케이션, 뭐뭐의 위치냐. All the seas, 모든 강들의 위치, river, 바다의 위치, rivers, 강들, towns, 마을, mountains, 산들, 산맥들, 뭐 그런 거, 그리고 deserts, 사막들의 그 위치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리학자는 해박하게. That is very interesting. 아이고 그거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어린 왕자가 말했고 Here at last 여기에 마침내 is a man 한 사람이 있어요. who라고는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뒤로 해석해서 앞으로 붙이려고 훈련하면은 안 됩니다. 듣는 능력이 떨어지고 뭐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man who 하면 이 who가 바로 man이고 who라는 걸 알고 그냥 가야 합니다. real profession 이 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푸트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침내 진정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전문성이란 이중적인 함의가 있어요. 첫째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긍정적이요. 둘째는 한 분야에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지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한 분야만 또 멈추면 안 되죠. 삶의 세계 전체를 또 아우러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자기의 전문 분야의 전문성도 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한 분야의 전문성은 반드시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하죠. 그래야 단 하나뿐이고 단번뿐인 나의 생의 의미 이 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거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단 하나뿐이고 또 한 번뿐인 자기 생의 의미 체계를 형성하려면은 어떤 한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 편향되게 하면 안 되죠. And he cast a look around him. 그는 cast 던졌다 이거예요. look 보는 것을 던졌다. 등에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 주위를. At the planet 그 행성에 있는 그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봤네요. 그 지리학자 행성에 있는 그 노신사의 주위를 한번 그 루크 보다도 되지만은 보는 것, 이렇게도 되지요. 명사니까 캐스트의 목적어니까 이게 보는 것을 던졌다, 봤다는 말이에요.
It was the most magnificent. 그것은 가장 웅장하고 stately planet, 위험 있는 행성이었다라는 거죠. 학문적인 권위가 막 잘잘 흘러 넘치는 것 같으네요. That he had ever seen.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네요. Your planet, 그대의 행성은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워요. Has it any oceans? 그 행성은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바다를 가지고 있느냐, 바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I couldn't tell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이런 said the geographer. 그 지리학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황당하네요. 바다가 있느냐니까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말을 못하네요. And towns and rivers and deserts. 마을이나 강이나 사막들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노 신사 지리학자가 I couldn't tell you that. 나는 당신에게 그걸 말해 줄 수가 없어. 이더 역시 둘 다 아까 질문한 것도 이번도 말이야. Rajura geographer. 당신 지리학자잖아요. Exactly. 정확하지. 물론이지. The geographer said.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네. But I'm not an explorer. 그런데 말이야, 나는 탐험가는 아니야. 이렇게 책상 안에서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하고 저술해야 하는 내가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는 지리학자가 지리 현장을 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But I'm not an explorer.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에요. 현장 방문해서 답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가진 노 신사는 지리학자로서의 현장 탐험, 현장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메타포예요. 인생 그 자체를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관념 속에서만 세월을 다 보내네. 개념 속에서만, 추상화 속에서만, 일반 명제 속에서만 인생을 다 보내네. 현장 탐험을 하지 않고 다른 탐험가의 보고만을 가지고 책상머리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경험과 유리된 인식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학문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I haven't a single explorer on my planet. 나는 단 하나의 탐험가가 아니다. 나의 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리학자가 말했네. It is not the geographer. 그것은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Who goes out to count the towns, the rivers, the mountains, the seas. 이게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뭐냐면은 마을을, 강을, 산을, 바다를 to count, 세어보려고 현장을 방문하는 게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geographer, 지리학자는 is much too important to go loafing about. 지리학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서 현장 방문하는 그런 일을 않는다는 거죠. 이 빌어먹을. To go loafing about. go loafing은 빈둥거리며 about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하는 걸 빈둥거리는 걸로 이렇게 평가절하하네요. 이 지리학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중요해서 투투 문장이네요. 너무 뭐 어찌어찌해서 투 이하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이 우주의 본질은 관계성 속에 있어요. 관계.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상화에 빠져요. 관계를 단절한 어떤 단자 하나의 실체에만 매달리면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관념세계에 매몰되는 것이죠.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해서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게 빈둥거리며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He doesn't leave his desk. 그의 책상머리를 떠날 수가 없대요. 누가 떠나래? 떠나지 말지. 지금 그냥 살지 뭐. But 그러나 he received the explorers in his study. 그러나 그는 받아들인대요. 누구를? 탐험가들을 받아들인대요. In his study. 그의 연구 분야에 탐험가들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조수를 쓴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지도 교수니까는 대학원생들 부려가지고 현장에 가서 알아보라 어쩌라 이렇게 이제 갑질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뻔하네. He asked them questions. 그는 그들에게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 대학원생들에게. 그리고 he notes down. 그 노트라는 것은 필기한다, 적는다,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할 때 이렇게 밑으로 적으니까 다운이네요. 노트의 목적어는 기록한다의 목적어는 이 절이네요. 목적절. 그들의 여행을 기억해내는 것을 적는다 이거예요. 회상엔 recall. 머릿속에 저장하는 걸 recall 하는 거예요. 이게 회상하는 것을 적어낸다는 거예요. And if the recollections of anyone among them 그리고 만약 그 recollections 그 회상들 기억해낸 것들을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은 그 회상한 내용들이 말입니다. 그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리콜렉션이 그에게 재미있게 보이면 말입니다. 지도교수가 마음에 들으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리학자는 지오그래퍼는 orders 명령을 한대. on inquiry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네요. 그러니까 inquiry into는 자주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조사하려면 뭐뭐 속을 들여다봐야 하니까는 that explorers moral character 그 탐험가 현장 탑사한 대학원생들의 도덕적인 성격을 조사해보라고 명령한다니 저놈이 진짜 거짓말로 보고 오는지 진짜로 하는지 가보고 하는지를 이렇게 조사한다네요. Why is that? 그것은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because 뭐뭐 때문이지요. An explorer 탐험가 후 관계는 거짓말하는 탐험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old lies 이거 lies는 거짓말 명사예요. 거짓말을 탐험가가 만약에 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Would bring disaster. bring은 가져오다. 디제스트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재앙을 가져온 on the books 그 지도교수가 쓰는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리학자의 그 책을 쓰는데 잘못된 보고를 가지고 쓰면 안 된다 이거네요. So would 그것도 그럴 것이지요. 이런 말에 so would explorer who drank too much 그 탐험가가 현장 탐험하러 가서 술을 진탕 마셨으면 어떻게 돼요? drank too much 너무나 많이 술을 마신 탐험가가 있다면은 사물을 잘못 볼 수가 있다 이게 so would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꼭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익스플로러가 주어잖아요. 본동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 would는 조동사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장이 앞에로 봐 쉼표도 없고 마침표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인데 본동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죠. 이건 형용사 드랭크는 형용사 절 안에 있는 동사고 이 본동사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본동사를 찾아내야 돼요.
이건 조동사고 이건 뭐였어? 이건 부사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런 부사도 전치사도 때로는 동사처럼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꼭 이번 여기 공부할 때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신 탐험가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게 so가 대동사라 대명사라는 것도 이처럼 동사도 대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o라는 것도 어떤 동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대신하느냐? 여기 거짓말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거짓말을 대신은 여기 동사라고 할까? 부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저하고 의견이 문법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고 틀린다기보다는 다를 수 있다고 해야 되겠네.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What is that? 그것은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 지리학자가 대답하기를 because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intoxicated 술에 만취한 사람은 말이야. 사물을 이중으로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개비를 보는 모양이죠. 두 개로 본다. 사물이 둘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가 틀린다 이거야. 거짓말이 된다 이거야. Then 그러면은 geographer 지리학자는 would note down two mountains. 그러면 책상머리에서 책을 두껍게 쓰는 학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두 개를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산을 note down 기록에 둘 것이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산이 두 개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죠. Where there was only one. 오로지 한 개였던 거기에 산이 한 개였던 한 장소에 두 개 산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가 왜 웃느냐면요.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이면에 존재의 원인과 궁극적인 걸 찾아 올라가요. 계속 관념적으로 추상화해서. 그래서 무엇까지 만들어 놓고 거꾸로 도망치냐면은 절대 진리나 절대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쏙 도망가요. 인간의 장점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데요. 그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인생 배후에다가 그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그 생 자체 배후에 또 뭔가를 가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노래. 이데아. 현상계는 변화도 있고 뭐 우리가 오줌도 싸야 하고 똥도 싸야 하고 가만 보니까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으네. 진짜는 엄청 오줌 똥도 안 싸고 말이야. 엄청 좋은 데가 있을 것 같더래. 뭐 하기 싫은 일도 뭐 안 할 수 있는 그런 천당이 있다고 상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 이게 철학과 종교의 어마어마한 문제점이라는 걸. 이 어린 왕자를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세계를 뭐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린 왕자의 순수한 그런 질문, 물음을 던져보고 성찰해 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어 던져버려도 돼요. Then the geographer would note down two mountains in a place where there was only one. 그 다음 지리학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그 한 장소에다가 두 개의 산을 기록하곤 하죠. 제가 웃어가며 얘기하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 좀이라도 짐작이 되시는지요? 단 한 번뿐이고 하나뿐인 삶 배후에다가 이중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 한 번뿐인 하나뿐인 삶의 진실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죠.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불완전성을 의미하죠. 인식 주체인 사람과 인식 대상인 자연도 서로가 아니고 서로네. 서로 의존되어 상호 의존되어 있으며 영원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식 주체나 인식 대상도 말이에요. 어떤 절대 인식,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절대가 없으며 당연히 없는 절대 이룰 수 있는 과정도 없는 것이죠. 이게 세계의 진실이랍니다. 이런 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인생에 한 번뿐이고 하나뿐인 삶의 진실에 이르기 위하여. I know someone. 난 한 사람을 알고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어린 왕자가 말했네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후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떨어졌어도 여기에 계속적 영법이 콤마 찍고 쉼표 찍고 여기 이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완이 선행사고 이건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을 말하죠. 그 한 사람 make a bad explorer.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될 거라는 거죠. That is possible.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Then 그런데 말이야. When the moral character of the explorer, 그 탐험가의 도덕적 성격이 말이야. 윤리의식이 is shown to be good. 좋게 보였다. 좋게 보였을 때는 inquiry, 그 조사가 말이야.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발견으로 그냥 정리된다. ordered, 정리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좀 내가 볼 때 윤리의식이 있는 학자야. 그냥 뭐 남이 거 표절하거나 이렇게 도적질은 하질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심증을 붙여서 한다는 거죠. 에? 우리가 이제 3심 제도 있잖아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5심을 피하기 위해서 3번 거듭 한 사건을 다루는 거죠. 재판해보는 거죠. 그래서 증거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제출하는 놈도 또 그 증거를 이건 옳은 증거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예요? 결국은 심증이거든요. 증거물을 해석하고 논리 정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 주체인 우리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이나 뭐 심증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마지막 최종 판결하는 것은 뭐냐? 심증이란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말이 그래요. 내가 저놈이 가만 보니까 윤리의식이 있다. 윤리의식이 눈에 뵙니까? 보입니까? 결정적으로 어떻게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짐작하고 때려잡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저 탐험가의 도덕적 성격이 옳게 보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조사는 그의 발견이 진실한 걸로 정리를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문 오면은 껍적 죽는 소리 오는데 모든 학문은 암중모사하는 과정에 있어요. One goes to see 어떤 한 사람이 말해 그 심리에 참여한 우연이나 한 사람 심리가 말해 그것을 확인하러 가나요? 이렇게 어린 왕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아니죠. no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너무 복잡해.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니? 그러면서 안 가는 모양이네. 검사가 판사가 현장 답사도 하잖아요. 재판이나 조사할 때. 안 가고 하는 사람도 많고. But one requires.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판사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오심률이 30% 정도가 돼. 100건이면은 30건 정도가 심증재판, 증거재판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100명 중에 30여 명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또 오류도 있을 뿐 아니라 전관 예원이 무언이 빌어먹을 놈들이 또 흥정해가지고 만들어요. 또 그 율까지 따지면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책으로는 뭐 20-30% 정도의 오심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쓴 책을 읽어보았고 인천지법인가 뭐 어디에서 있던 그 판사가 쓴 걸 읽어봤어요. But one requires 그러면 그 한 사람은 그 한 조사는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 탐험가에게 그 증거를 구비해 오라고. furnish는 집에 가구도 되잖아요. 구비한다, 가구를 구비한다 한 것처럼 제공한다, 공급하다, 비치하다, 구비해 오라고. 그 증거들을 모아서 구비해 오라고 명령을 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If the discovery, 어떤 발견이 말이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in question, 문제가 되는 어떤 발견이 있다면 말이야. 문제가 되는 그 발견이 large amount, 큰 산에 관한 그 발견이라면 여기 that는 discovery를 받는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절이 나왔네. 이제사 one requires, 그 사람은 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교수나 누가. 그 사람은 요구한다 이거야. that이야에 대한 큰 돌을 말이야. 그 산으로부터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푸트노트 봅시다. 탐험가의 도덕적인 성격이 좋다고 보이는 때에는 조사가 그의 발견으로 최종 정리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발견이라도 말해요. 도덕적인 성격, 소위 그 학문의 윤리적 문제와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가능한 한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표절하고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공지능과 유전자 과위 문제 등의 문제가 있죠. 윤리 문제, 철학의 문제, 생의 의무의 문제와 분리돼서 처리된다면 인류는 재앙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는 길에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그 스티븐 호킹 있죠. 그분이 죽기 전에 The Grand Designer라고 하는 그 훌륭한 책을 남겼어요. 저도 그 원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생존하려면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가위 등 이런 그 윤리 문제, 생의 의미 문제와 분리돼서 만약에 한다면은 인간이 모순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e geographer was suddenly stirred to excitement. 그 지리학자는 갑자기 막 휘저었다는 거예요. stir는 동요하다, 흔들리다, 막 흥분되어서 막 동요가 됐다는 거예요. excitement, 흥분. But you come from far away. 그런데 말이야, 너 말이야, 저 먼 곳에서 왔다지? You are an explorer. 너는 말이야, 그대는 탐험가구나. 멀리 여행을 왔다 갔다 하니까 탐험가라고. You shall describe your planet to me. 너 말이야, shall, 이건 명령이나 마찬가지네. 뭐 해보라는 거지. describe, 묘사해봐라. 뭘? Your planet. 네가 떠나온 그 행성을
나에게 묘사해 설명해 봐달라고 명령하네요. 지가 명령을 뭐 주제나 되나? 주제는 뭔지 더 하고 있네. And having opened his big register, 그의 커다란 기록에는 책 이런 것들을 열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The geographer sharpened his pencil. 그 지리학자는 sharpened, 날카롭게 깎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연필을 말해요. The recitals of explorers, 그 탐험가의 recitals, 상세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리사이틀이 무슨 발표회 연주에도 뭐 되지만 이 장황한 설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탐험가의 장황한 그 설명, 상수를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put down first, 제일 먼저 적어 놓는다 이거야. 뭘로? 연필로. One wait,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면 사람은 wait, 기다린다. 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그 탐험가가 그 증거를 구비해 올 때까지 제시할 때까지 기다린다. Before 뭐 하기 전에, putting them down, 잉크로 쓰기 전에 말이에요. 연필로 임시벌로 적어놓는 모양이네. Well, 자 그럼 시작할까? 이런 뜻이죠. Said the geographer expectantly. 기대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네. Oh, where I live.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It is not very interesting. 그거 내가 사는 별나라는 재미가 없어요. It is all so small. 그것은 모두가 너무 적어요. 그 재미가 없었다 이거야. I have 3 volcanoes. 나는 3개의 화산이 있었어요. 2 volcanoes, 2개의 화산은 active, 활화산이고요. 활동 중에 있는 화산이고요. The other, 다른 화산은 the other volcano가 여기 있는데 여기 volcanoes가 있으니까 그냥 the other까지만. 다른 거 하나는 is extinct, 사화산의 extinct, 꺼진 활동을 거친 사멸한 뭐 이런 뜻이라는 걸 눈도장을 찍으세요. But one never knows. 그러게 말해요. 한 사람도 그 사화산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의 문학이니까. 지정의에서 마지막 의지의 의미의 문학이니까 아직은 인류가 제대로 각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One never knows. 한 사람도 잘 모르고 있다. 강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One never knows. 한 사람도 모른다고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I have also a flower. 나는 역시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있어요. We don't record flowers. 우리는 그 꽃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에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I have also a flower잖아. 난 꽃 한 송이다. 꽃의 향기를 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리학자는 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도 않는데요. 이 빌어먹을. We don't record flowers.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관심이 없다. 학문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문학이나 철학이나 시는요. 꽃에 관심이 있어요. 꽃의 향기에 관심이 있어요. 꽃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하고 연애하고 싶어 하고 또 그 꽃의 향기는 궁극적으로 생의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생의 의미를 맛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화의 전두엽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두뇌에는 동물적인 본성이 저장된 변형계도 있어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돼지나 원숭이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늑대나
여우 같은 놈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변형계 속에. 진화 과정 속에 거기에 유전인자가 다 있습니다. 이빨도 송곳 이빨 아직 진화 과정 속에 완전히 털각이 안 돼서 그런지 빼죽은 사람 많아요. 저도 엄청 빼죽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요. 동물만 빼죽은 이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그 송곳 이빨이 진화 과정 속에서 퇴화하고 있다고 하죠. 변형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전두엽 제일 위에는 의미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도킨스는 그걸 밈이라고 했는데 어쨌건 이 꽃의 향기 이게 문학이에요. 여러분은 꽃만 쳐다보지 말고 꽃의 향기를 맛보시기를. 그게 문학이고 시고. Why is that?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The flower is the most beautiful thing on my planet. 이게 어린 왕자가 하네요. 꽃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On my planet. 나의 행성 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는 거야.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열과 감격과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것은 뭐냐? 생의 의미예요. 생의 맛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 맛보러 먼 거리도 막 불사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 하지만은 생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그런 수고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안고 없는 찐빵만 먹어대다 올 거. 인생은 끝나고 말 거예요. 268번. 나는 3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화산은 화라산이고 다른 화산은 서화산이지요. 그 꽃은 나의 행성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린 왕자는 화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서양 기독교 문명의 메타포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한 마리 양을 그려달라고 했죠. 그래 줬더니 너무 늙었다거나 그게 패러다임이 철학과 종교의 서양 문명의 패러다임이 늙었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병들었다는 거야. 뿌리 달렸다는 거야. 기독교도 막 전쟁을 하고 요새 이슬람교 뭐니 유실론적인 그런 종교들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온건파고 저쪽은 원리파고 극렬파가 온건파를 죽이려고 그러고 참 그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와의 구라파에서 종교 30년 전쟁 여러분 읽어봤죠. 역사책에서 세계 역사책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 줄 알아요? 꼬쟁이로 눈을 찔러 죽이고 말이야. 불로 태워 죽이고 열십자 통나무 위에다가 십자가형 처형해서 거기서 바등대다가 3, 4일 후에 아주 그냥 생명이 자지러져서 죽게 하고 화형시키고요.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거룩한 신의 이름으로 진행을 한 것, 거행을 한 것이 구라파의 종교 30년 전쟁에 기독교 전쟁,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빌어먹을. 그래서 이게 뿔 달렸다고 거는 거예요. 뿔 달렸다. 기독교도 뿔 달려가지고 받아 들이받고 남을 침략하고 막 그러네.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너무 늙었다. 패러다임이 늙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서양 문명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거대 종교가 거대 철학이라는 것들이 늙었다. 병들었다. 뿔이 달렸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다가 마지막 3개의 구멍이 난 종이상자를 그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잖아요. 3개의 구멍이 난 종이상자가 뭐예요? 3개의 구멍이 난 종이상자는 무한한 창발성, 차이와 다름의 창발성의 메타포예요. 그 차이와 무한한 다름의
창발성의 그 세계를 무상무화의 공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근본적인 플롯은 서양 기독교 문명과 동양의 불교와의 만남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란 뭐냐? 공사상, 공에 대해서 또 엄청 신비화해가지고 또 헷갈리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공이란 차이와 다름의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항구적인 실체가 없다 이거야. 조금씩 계속 연기 조건에 따라서 차이와 다름의 변화가 배우가 예쁘게 연출하듯이 영화 촬영하듯이 우주세계가 차이와 다름의 무한한 다형체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자의 그 새 구멍이란 지정의의 전인격성을 나타내는 메타포예요. 그러나 이 두 개의 화산은 즉 지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화상은 활활 타고 있는데 하나의 화산, 의지의 화산, 의미의 화산은 죽어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인 수식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어린 왕자의 플롯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의지의 문학, 의미의 문학,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상의 의미의 문학이야말로 이미 불부터 타고 있는 위험한 화라산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왕자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하는 강한 의지가 어린 왕자의 문학 정신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문학 정신, 즉 단 하나뿐이고 단 번뿐인 생의 의미야말로 전 우주의 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의 향기라고 생테쥐페리는 그렇게 눈물겹게 강조하며 말하고 그의 문학의 피날레를 파란 하늘에서 비행 정찰 중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을 그의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We don't record them. 그런데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꽃의 향기니 이런 건 안 기록한다는 거예요. 빌어먹으려면. Because they are ephemeral. 발음도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것들은 덧없기 때문이지요. ephemeral, 덧없다, 단명하다, 일시적이다 그런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ephemeral 하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지? 이게 그것이라고는 이 that가 여기 ephemeral이에요. 덧없는 거. 사물이 차이와 다름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예쁜 얼굴이 늙어서 쭈글쭈글하네. 그게 그 덧없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고도 말을 해요. 지오그래픽스, 지리책들은 지리책들은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아의 동사의 주어가 이 지오그래피스. 그 책들이다.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그 책들은 모든 책들 중에서 지리학 그 책들은 말이야. 가장 컨시언스 위에서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시한 문제 변하는 거 차이와 다름의 변화의 세계 안 변하는 세계만 관심 가져. 이런 빌어먹을 놈이네. 아니 안 변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matters of consequence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변하는데 어쩌자고? 변하는 거 싫어서 무시하면 자기 삶 자신을 무시하는 것인데. 빌어먹을 놈이네. They never become old-fashioned. 그들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old-fashioned.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It is very
레어리는 부사예요. 매우 드물어서 뭐뭐 하기가 어렵다. 드물다 이거예요. Mountains change its position. 산들은 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야. 아이 미친놈이네. 지진만이라는 산 자체가 없어지더만. 산 자체도 막 물속에 물건처럼 흐느적거리며 움직이더만. It is very rarely that. 그것은 좀처럼 진귀한 일이에요. 드물어요. rarely. Oceans empties. 바다가 말이야. 스스로 자기를 그 물을 말려서 비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야. Of its waters. 그 바다의 그 물을 말이야. 다 말라서 텅 비게 하는 것은 드문 일이래. 드물지. 드물지만 있는데 뭐. We write of eternal things. 우리는 책을 쓰고 연구하고 말이야. 관심 갖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하느냐. 이거 오브는 대하여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만 쓴다. 이런 빌어먹을 놈이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영원하지 않은 건 다 죽어야겠네. 존재도 아니네. 빌어먹을 놈이네. 여러분 제가 좀 그런다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부여하지 마세요. Eternal things. 우리는 그것들을 덧없기에 그것들을 기록하자 관심 갖지 학문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성경도 읽어보니까 뭐 신을 엄청 숭배하면서 말하기를 변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네. 이런. 우리는 영원한 것들만 기록해요. 지리학자는 말했어요. 낡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낡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노신사 지리학자는 덧없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고 연구도 안 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들이라는 이런. 그런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동일성의 원리로서 영원성이 이루어지는데 아이 드라마가 말이야. 서론본론 결론이 똑같아 봐. 여러분 채널 바꿔요. 서스펜스가 있어야지. 스릴이 있어야지. 차이와 다름의 플롯이 전개되어야 드라마를 기다렸다가 또 보지. 동일한 것이 영원하게 그대로 있다. 질려 나자빠져. 그걸 갖다가 니힐리즘이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어. 반대로 덧없는 거 무상이야말로 삶을 삼답게 하는 만드는 의미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의미와 삶을 삼답게 하는 그 의미야말로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무상한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의미를 만드는 무덤이 되는 것이고 덧없음은 의미를 만드는 신방이요. 신랑 신부 들어서 거기서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잖아. 가장 아름다운 꽃은 금방 피었다가 지고 떨어져요. 덧없는 그대여. 그대들은 오히려 다 한 번뿐인 덧없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 신화의 피그 말리온의 신화를 만들어내서 영원히 살고자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금방 시들어 죽는구나. 그대와 나는 속지 않고 사는 진실에서 다르구나. 제가 그냥 잠소리 해본 거예요. But extinct volcanoes. 사화산은 may come to life again.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요. The little prince interrupted. 어린 왕자 말을 가로막고 이런 말을 했네요. 어린 왕자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 이번에 이렇게 깊이 공부해 만나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요. 토론하고 글을 써보게 하고요. little by little, bit by bit, slowly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거기에 생의 의미가 반짝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What does that mean? 그것은 무슨 의미지요? 여기 that가 ephemeral, 덧없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죠? 이게 참 생테치 페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덧없음이란 무슨 상의 의미가 있는가? 서양 철학에서 제껴두었던 주제, 그게 뭐예요? 덧없는 삶을 제껴놨어요. 덧없는 변하는 삶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에만 관심 가졌어요. 그러니 변하는 우리 생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압박과 서름에 겨워서 울고 있네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알아주지 않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요. Whatever, weather volcanoes, 어떤 화산이 사화산이고 활화산인가? It comes to same thing for us. 우리들에게 그건 뭐 사화산이 됐든 뭐 활화산이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 동일한 일이다. 동일성에 미치는 놈들. 차이와 다름의 세계는 눈을 감고 변화의 세계는 눈을 감아버리고 same thing, 똑같은 거에만 관심 갖는다는 이런 동일성의 원리에만 미치는 것들. 이 동일성만을 근본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치를 해도 독재가가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말 안 하면 빨갱이지 이렇게 하고 정보원 통해서 뒷조사하고 말이에요. 별짓 다예요.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었다거나 고문당했다거나 고생했거나 해봐요. The thing that matters,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는 matters는 이게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산이다 이거야. 왜 산을 중요하게 하느냐? It doesn't change. 그 변화가 없다네. 그게 변화가 있는 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관념화라고 그런 거예요. 관념화. 그걸 일반화하고 관념화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 동일성의 오류. But what does that mean? ephemeral. 그러나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덧없음에 대해 지금 의미를 캐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 계속 몇 번째 나오잖아요. ephemeral. 덧없는 삶을 찬양하기를, 죽음을 찬양하기를. 죽음이 있으므로 생이 있기 때문에 생사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에요. repeated, 반복했어요. The Little Prince가 반복적으로 말했네요. Who never in his life, 그의 생에 있어서 절대로 had let go, 그만둔 적이 없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question, 질문, 의문에 대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어린 왕자라고 하고 the grown-ups, 성인들을 빗대서 어린 왕자의 문학을 추구하느냐. 어른들은요, grown-ups라는 영어 말이 의미하듯이 위로 성장하다 멈췄다 이거예요. 다 자랐다. 그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멈췄다 이거예요. 순수한 물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뻔한 존재예요. 대화해보면. 왜 나는 친구한 사람 없을까? 뻔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무의미가 싫은 게 아니라 무의미한 대화가 되지도 않아요. 그들이 멀리 경원해요. 뻔한 얘기를 해대야 깔깔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어린 왕자의 문학을 깊이 대화를 한다.
푸트노트 보겠습니다. 서화사는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에 의해서. 어린 왕자는 마지막 의지의 문학, 생의 의미의 문학 정신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꺼져 있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화산이 서화산이든 활화산이든 우리에게는 똑같다. 이렇게 지리학자가 말했잖아요. 학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만드는 공통성, 동일성을 동일한 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을 계속 상쇄시키고 제거해 나가야 돼요. 해겔 철학의 정반합은 지향에 의해서 정반합이 이루어지거든요. 지향이라는 거예요. 탈각시키는 거예요. 뭘 탈각? 동일하지 않는 다름과 차이를 탈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성의 역사 철학을 전개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그런 제국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바탕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라고 우기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제 말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차이와 다름이 있어요. 낡은 학문적 패러다임은 항상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종교는 영원한 절대신을 변화가 없는 절대신을 추구해요. 차이와 다름의 덧없음을 무시해요. 동일성의 원리를 무슨 신처럼 절대신처를 떠받들어요. 따라서 똑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화형도 시켜요. 종교에서는. 선악 이분법으로 천당과 지옥을 벌려놓고 거기에다 밀어 넣어버려요. 마침내 동일성과 선악 이분법으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그 천국과 지옥에 거기에다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나 덧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어린 왕자는 반복해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음을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해 본 적이 없대요. 어린 왕자의 문학 정신은 바로 끊임없는 순수한 의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을 덜렁 하는다고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은 엉터리일 수 있어요. 의문과 물음만이 인생과 세계의 진실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It means 그것은 의미해요. which 이하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which is in danger of speedy disappearance. 빠르게 사라지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빠르게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어. 위험성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험성, 덧없음, 허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은 반짝이는 거예요.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의미를 얻는 거예요. Is my flower in danger of speedy disappearance? 나의 꽃이 말이야. 나의 문학이, 내 생의 의미가, 나의 목숨이 말이야. 빠르게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쉬었더니 일이 있어. 확실히 그래요. 그건 맞는 소리네. My flower is ephemeral. 나의 꽃은 덧없어요. 꽃은 향기를 뿌리다가 어느 날 벌써 떨어져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의 향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동일성이 영원히 있으면 그 아름다운 향기에 여러분 질려 낮아빠져요.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self.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And she has only 4 sons to defend herself against the world. 그 여자는 오로지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대요. 왜요? The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를 방어하? 자기 자신을.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가시를, 날카로운 손톱 가시를 가지고 있대요. 그 가시까지 사랑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꽃의 가시까지라도 먹지요. 사랑해야죠. 그 가시는 나와 타자 간의 차이와 다름을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And I have left her. 나는 그 여자를 떠나왔다. 나의 행성에서. All alone. 모든 걸 혼자 두고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데. That was his first moment of regret. 그것이 그의 첫 번째 후회하는 순간이었다. 생테쥐페리는 그의 아내 콘수엘로와 헤어지고 언제나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하고요. 인간은 덧없는 진실에 견디지 못하고 정반대의 절대신, 절대진리, 천국, 극락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쏙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허무 그 자체인 거예요. 왜?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려고 오직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꽃의 가시까지도 긍정하고 받아주는 행동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고요? 가시란, 찔러대는 가시란, 나를 각성시키는, 나를 눈뜨게 해주는 그 가시란 차이와 다름의 존재론적 세계의 의미니까요. 타자의 가시, 타자의 차이와 다름이 없다면 내 자아의 세계도 닫히는 거예요. 창문이 닫히는 거예요. 타자의 차이와 다름이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나의 행성의 별나라에 모든 걸 그냥 혼자 두고 떠나왔어요.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후회하는 순간이었다. 어린 왕자는 꽃의 가시 때문에 헤어진 후에 그걸 너무나 후회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후회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그 꽃의 향기를 영원히 맡기 위해서 그의 아내 콘수엘로를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해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목숨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파란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테쥐페리는 그의 아내 콘수엘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한 거예요. 그에 있는 그대로의 인간성을 진실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But he took courage once more.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What place would you advise me to visit now? 지금 말이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조언해 주겠어요? 이 말이에요. He asked the planet Earth. 그랬더니 지구라는 행성을 방문하라고 지리학자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지구 별나라 와서 이제 마치잖아요. 우주의 여행을. It has a good reputation. 아주 그 지구는 좋은 평판이 있어. 아주 지구가 엄청 좋대. 이런 말을.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어린 왕자는 멀리 떠났다. Thinking of his flower.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의 꽃 안에 콘수엘로를 생각하면서. 그의 목숨인 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살육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수많은 꽃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죽어도 될까? 저렇게 가축처럼 짐승 무리처럼, 짐승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파라솔이 펴졌다 금방 쓰러지는 것처럼, 다치는 것처럼 수천만, 1억 이상이 죽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테쥐페리는 진실한 인간성이었어요.
그런 인류의 참혹한 전쟁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러한 서구 문명, 그러한 모든 종교 철학을 근원에서 다시 질문해 봤어요. 그걸 어린 왕자의 순수한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을 물어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기 어린 왕자가 꽃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이고, 여기 또 푸트노트가 있네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멀리 그 꽃을 생각하면서 생테쥐페니는 실제로 어린 왕자를 쓴 다음에 나치 점령하에 조국 프랑스로 돌아가 참전하고 파란 하늘의 마지막 최후의 정찰 비행 중에 영원히 사라질 깊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그의 아내 꼰수엘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가슴 절절히 간직하고 최후의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창공에서 사라졌어요. 아니, 꽃이란 그의 의지의 문학이 추구하는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상의 의미의 문학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통일성의 절대 신이나 절대 진리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서 차이와 다름의 이 아름다운 타양체의 우주세계에서 존재론적 의미애로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멀리 떠났던 것이에요. 그러한 어린 왕자의 문학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